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가 브레이브 그룹에 합병이 돼가지고 V스포 KR이 된다고 해서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브레이브랑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2025년 7월 16일 스텔라이브가 일본의 브레이브 그룹에 인수 합병이 됐다고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스텔라이브는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본식 버튜버를 한국식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얼마나 일본식 버튜버를 추구를 했으며 본인들이 일본 기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뷔 초부터 한국 버튜버인데 왜 일본 이름 쓰냐 이러면서 온갖 조롱을 당했었단 말이야. 스스로가 일본인이 되기 위해 가지고 창씨 개명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 창씨 개명이라고 놀릴 수도 없게 됐죠. 왜? 진짜 일본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진짜 일본 기업이 돼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쵸? 일본 기업에서 활동하는 애들은 일본어 이름 써도 당당하지. 그쵸?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나왔듯이 존우 방송을 보는 친구들은 이미 스텔라이브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사실을 한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쵸?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 V스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인 네코 타츠나, 원래 이제 니지산지 KR의 눈보라로 활동하던 친구인데, 얘가 방송에서 말실수를 해가지고 브레이브 그룹이랑 스텔라이브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이미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츠나의 말을 들어보며 이미 합병이 끝난 상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몰래 합병된 상태였는데 강지가 우리한테 말 안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요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문의메일 또 넣었어. 야, 스나가 너네들 합병했다던데, 스텔라이브가 너네 자회사라던데 이거 사실이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것 같아요. 아니면 몰래 그냥 숨기면서 활동을 했었을 것 같아. 왜냐면 실제로 내가 스텔라이브 일본 기업 됐다 이러니까 스텔견들이 막 와가지고 악플을 달았거든. 욕을 막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숨기지 않았겠나. 그쵸? 근데 이제는 오히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전긍정하면서 캬, 역시 대기업이랑 합병을 했다, 이딴 개소리를 차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브레이브 그룹이랑 합병을 하면 좋은 점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브레이브 그룹은 일본의 대기업이고 오랫동안 버튜버 관련 사업을 해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버튜버 사업을 안 하는 회사도 아니고 버튜버 사업에 막 관심이 없는 회사,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스텔라이브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오랜 업력이랑 기술, 노하우,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버튜버 사무소로는 뭐 게임 프로젝트, 라이언 뮤직, 아오기리 고교, 아오기리 고교는 지금은 팔렸는데 등등이 있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얘네들 소속의 버튜버 사무소로는 V스포가 있다 이거죠. 실제로 현재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V스포가 먹고 있어요. 일본에 한정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V스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버튜버 사업에서 3대 사무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호로라이브, 니지산지, V스포, 렛츠고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 세 회사는 업무 협력을 맺을 정도로 일본의 3대 버튜버로 인식되고 있고, 뭐 악플 대응,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도 다 공동 대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업무 협력이 굉장히 긴밀해가지고 이제는 뭐 호로라이브 애들이 3D 라이브 하잖아? 그러면 회사에서 물어본대. 야, 니지산지랑 V스포에서 한 명 부르고 싶은 애 이야기 해봐 이러면 전혀 관계없고 이야기 해본 적도 없는 애라도 찍으면 운영해서 델타 줍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요즘에 호로라이브 3D 라이브 하는데 V스포 애가 한 명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친한데도 운영을 통해 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게다가 스텔라이브도 이 브레이브 그룹의 업무 협력을 받아가지고 한번 3D 라이브를 제작한 적이 있었죠.
이 스텔라이브 1기생이었던 칸나랑 유니가 첫 3D 라이브로 이 브레이브 그룹의 협력을 받아가 제작을 했었고 브레이브 그룹의 스튜디오에서 찍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퀄리티의 3D 라이브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버튜버들 3D 라이브 중에서 이 스텔라이브 1기생 아이리 칸나의 3D 라이브 이상의 퀄리티를 낸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지금 봐도 얘네들이 아직도 압도적인 넘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기업이 돼가지고 브레이브 그룹의 산하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 브레이브 그룹의 기술력과 스튜디오를 빌려서 3D 라이브를 제작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도 국내에선 넘버원 버튜버 회사로 군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합병하면 그럼 반대로 합병하면 나쁜 점이 뭐가 있냐? 일단 사실상 브레이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도 블랙 기업으로 명성이 자자해요. 게임부 프로젝트 애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얘네들이 이 회사에 착취를 당해가지고 단체로 그만둬가지고 게임부 프로젝트 자체가 터진 적이 한번 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생긴 블랙 기업 이미지가 얘네들 아직도 발목 잡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튜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사업을 돈으로만 보면서 애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얘네들이. 게다가 그 유명한 C투버라는 발언 또 이 브레이브 그룹이 했던 말입니다. 이 C투버라는 게 뭐냐면은 왜 게임부 프로젝트 애들이 단체로 그만뒀냐, 너네들은 왜 쟤네들을 붙잡지 않았냐, 그리고 왜 캐릭터의 아랫사람을 교체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회사가 한 소리가 우리는 버튜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C투버 사업을 한다. 이 C투버라는 거는 캐릭터라는 뜻이고 이거는 캐릭터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우를 갈아 끼울 수가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생각해 달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미 그때부터 버튜버 아랫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키즈나이도 막 아랫사람 성우가 3-4명이 생기니까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제 다시 롤백을 시켰을 정도인데 이 버튜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캐릭터 성우가 바뀌는 걸 관해가지고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돈 적게 주고 아랫사람 애들이 불만을 가지고 회사 그만둔다고 하니까 가라. 너네들 말고도 이 캐릭터 연기할 사람 많다. 성우 고용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꺼져 이래버린 거야. 그런데 성우를 바꿨더니 이제 대중들이 팬들이 납득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 게임부 프로젝트는 그대로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블랙 기업이라는 이미지 타이틀을 얻게 됐고 이 스텔라이브를 인수를 했더라도 이제 스텔라이브 애들도 게임부 프로젝트한테 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면 이 스텔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이 불만을 가지고 또 단체로 그만두는 일이 없을 거라고 100%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게다가 브레이브 그룹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브레이브 그룹이 산하의 사무소들을 차별을 합니다. 왜 이런 차별이 발생을 하냐면 브레이브 그룹의 버튜버 사무소 운영은 직접 운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무소를 차려. 그래놓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살아남아라. 그래? 뭐 스튜디오가 필요하다고? 그거는 우리가 좀 해줄게. 뭐 3D 라이브? 그거는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 정도란 말이야. 너네들이 버는 돈에서 우리한테 상납해. 요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도와주는 게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임에 가깝기 때문에 산하 버튜버 사무소들의 퀄리티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V쇼조 같은 경우, V쇼조란다. V스포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퀄리티도 좋고 3D 라이브도 고퀄리티로 나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와 브레이브 그룹은 진짜로 V스포급의 지원을 다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다 달라. 라이언 뮤직의 3D 라이브 보면 진짜 개쓰레기 같거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인 거야.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돈 많이 줘야지 도와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브 그룹 산하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V쇼조급 쇼조래 V스포급
빵빵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V스포도 있잖아. 제대로 빵빵하게 지원을 받는 그룹은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V스포도 인기 없는 브레이브 그룹 산하의 사무소 중 하나였고, 얘네들도 그냥 니지산지처럼 각자 도생이었어. 열심히 우리 뭐 총질하면서 트위치에서 살아남아 보자 이렇게 하던 애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히나노가 빵 터진 다음에 이제 V스포를 멱살 캐리했죠. 스미레, 히나노, 그 다음에 한 명 뭐냐, 스미레랑 히나노랑 한 명 더 있는데 노아 그쵸. 걔네들이 초반에 하드 캐리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인기 많고 이제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요런 식으로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얘네들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었다 이거죠. 게다가 뭐 3D 라이브 같은 것도 솔로 3D 라이브보다는 단체로 모아가지고 한두 곡씩 시키잖아. 그거 자체가 얘네들이 별로 지원을 빵빵하게 받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뭐 나오는 거는 고퀄리티니까 다행이긴 하죠. 그래도 뭐 활동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다 같이 한두 곡씩만 부담하는 게 오히려 V스포 애들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 뭐 3D 라이브 개쩔게 해야겠다는 욕심이 많은 애들도 아니고, 그쵸. 오히려 얘네들은 그런 거 하는 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나 그딴 거 하기 싫은데, 나 그냥 방구석에서 총질만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춤추고 궁디빵대 흔들라고 하는 거야, 그쵸. 어쨌든 뭐 스텔라이브가 브레이브 산하에 들어갔을 때도 제대로 좋은 대접 받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들어가 봐야 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합병 비율에 의한 운영 참견의 가능성이 또 있죠. 일단 실제로 산하로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스텔라이브 운영의 지분이 50% 이하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애들이 특히 이 지분에 민감하거든. 게다가 이미 산하고 자회사라는 소리 들었으면 모회사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강지랑 강지 우호 지분들 있잖아. 그거를 다 합쳐도 50%는 절대로 안 넘을 겁니다. 많아봤자 한 49%, 요 정도 하지 않겠나. 일본 애들은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길 원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운영을 방임하는 스타일이라서 한국 운영을 여전히 그대로 스텔라이브랑 강지가 맡아가지고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상 스텔라이브가 V스포 KR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막 적자 나고 그런다? 그러면 뭐 운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수익 관련해가지고 브레이브 그룹이 막 더 많은 배당을 요구를 하잖아? 그러면 또 버튜버들의 분배를 조금 더 이제 낮춰가지고 회사가 돈을 더 뜯어간다? 요렇게 되면 또 회사가 터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실제로 아오기리 고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돼가지고 사장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사장이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타마코랑 남은 애들끼리 지들끼리 회사를 운영한 거야. 그래가지고 잘 안 되면 스텔라이브도 강지가 야반 도주할 가능성 생겼다 이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장점이 뭐냐? 일본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V스포만 해도 일본에서 잘 나가는 버튜버 소속사로서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시청자들한테 어필하는 거 굉장히 쉬워졌어요. 트위치 가가지고 걔네들이랑 같이 총 게임만 몇 번 같이 하면 일본에서 인지도 떡상하는 거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때 가장 사용하기 쉬운 게 바로 아이리 칸나였는데, 아이리 칸나는 진짜로 일본인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칸나 출격시켜가지고 트위치에서 방송시켰으면 일본에서 떡상 가능하고 일본인 시청자들 빨아가지고 유튜브도 복구 가능했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V스포 연줄로 저기 일본에서 하는
뭐 V싱어 송 페스티벌 이런 거에 한 번만 나와가지고 노래 한 번 땡기면은 바로 떡상하거든. 실제로 일본의 버튜버들이 노래를 다 못해요. 다 개 못합니다. 한국 버튜버 애들이 노래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칸나가 일본 상륙하면 솔직히 올키락 가능하거든. 그랬는데 우리 칸나가 강 사장 맘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강 사장의 큰 그림에 점을 제대로 못 찍게 했다 이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뭐 일본어 실력은 딸려도 부키 같은 애도 있고 리제도 있고 실제로 부키는 일본에서 무조건 먹힙니다. 노래 실력이 뛰어나고 목소리도 귀엽고 일본어만 잘하면 거의 100만 유튜버까지는 쉽게 달성할 정도로 압도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이거죠. 게다가 뭐 부키뿐만 아니라 리제, 히나, 리코, 린 죄다 노래 잘하는 애들이라 가지고 일본어만 되면 노래로서는 꿀릴 게 전혀 없는 애들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진짜 V스포 애들이랑 게임만 같이 하더라도 사실상 트위치 일본 트위치도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맨날 보던 얼굴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버튜버들이라면서 브레이브 그룹의 산하로서 같은 이제 소속 회사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사실상 같은 회사 취급하면서 지낸다? 그러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새롭고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떡상하기가 너무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로라이브에 신인들이 데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편할 거예요. 새로운 애들이 나오면 얘가 재밌는 애들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새롭기 때문에 관심이 간단 말이야. 게다가 기존에 내가 좋아하는 옷이랑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줄 건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되고 케미가 기대되거든. 그쵸? 자,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문제다 이런 거보다는 솔직히 잃는 거보다 얻는 게 더 많긴 해요. 뭐 한국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국내 회사로서 국내 힘으로만 컸으면 했는데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잖아. 일본이고 원래부터 버튜버 사업하는 회사라서 뭐 상관없다는 느낌이 강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중국 자본이었다? 이게 만약에 버튜버 사업이랑 전혀 관계없는 막 그냥 업체였다 이러면은 굉장히 실망스럽거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버튜버 사업으로는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스틸라이브가 부족했던 부분들 있잖아. 행사나 굿즈나 디테일한 부분들 오타쿠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강지가 아무리 오타쿠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업해보지 않았던 애라서 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단 말이야. 굿즈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그쵸.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오타쿠 장사의 잔뼈가 굵은 일본 기업한테 합병하면서 요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걔네들의 시스템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생산을 부탁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스텔라이브도 자기들도 주문 넣고 이래가지고 배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득이긴 하다 이거죠. 게다가 일본 유통도 쌉 가능이고 일본에서 노래 내는 거에 관해 가지고도 이제 얘네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개꿀입니다. 그쵸? 게다가 일본 시장이 한국 시장이랑 달리 엄청나게 커요. 인구가 1억이 넘는 데다가 오타쿠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좁은 시장보다 해외 진출을 노리고 싶었는데 바로 합병하면서 일본 시장에 자동문이 달린 거야. 그냥 바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스텔라이브 입장에선 개꿀이기는 하다 이거죠. 게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돈만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은 브레이브 그룹도 한국 지사 운영은 강지한테 그대로 맡길 가능성이 높아요. 스텔라이브가 그대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는 진짜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강지가 바지 사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은 덜해졌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강지가 큰 입김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지가 브레이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스텔라이브를 더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회사로 만드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텔라이브 일본 활동한다? 그러면 또 조누가 라이브 번역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스텔라이브의 3D 라이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쵸?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